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2강 역시 직업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오행별 직업을 분류해 보았죠. 오늘은 용신에 따른, 다시 말해서 그 사주에서 가장 기묘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그 용신에 따른 직업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우선 인수용신을 쓰는 명조, 그러니까 인수용신을 쓰는 사주는 대체로 교육, 학원, 유경, 문화, 언론, 출판, 주택, 의류, 정치, 통역, 대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지만 법무, 개통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점도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대형 서점들만 몇 군데 남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방구도 많이 없어졌어요. 대개 그 동네의 문방구들 많이 사라졌고 학교 앞에 문방구들도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보석, 복사, 타자 이제 요즘에 그 워드 작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술 분야, 가구, 창고, 골동품, 서예, 종교. 여기서 인수라고 하는 그 육친과 연관 있는 것들, 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배움을 위한 교육, 이러한 교육과 그 다음에 문화, 언론, 출판, 의류도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석이나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지님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장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술들, 가구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가 넣어두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종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인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인수용신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우선 사주가 신약하다. 근데 그 신약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관살이 태왕하다. 관살이 왕하다. 그래서 일간이 그 왕한 관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수라고 하는 용신이 통관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업종들의 경우가 이 인수용신을 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업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견겁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의 경우도 역시 사주가 신약한데 이때는 그 재성에 의해서 신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왕한 재성을 꺾기 위해서는 비견겁이라고 하는 용신을 주로 쓰는데
이 비경급 용신을 쓰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사업은 쉽지 않고 대체로 동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를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업 형태를 이루는 것이죠. 그 동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경겁이 왕한 사람, 다시 말해서 비경겁이 왕한 사람은 동업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비경겁이 왕하면 이제 신강한 사주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동업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경겁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진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한 직업이 많습니다. 뭐 유경도 길러내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식상이 용신인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한 그 학생들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길을 갖다가 쏟아내죠. 그래서 이제 유경이나 학원 사업, 그 다음에 식상성이 발달해 있는 사람은 기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상은 관을 극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절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작용도 있고, 재주가 있으니까 어떠한 하나의 재료를 가공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또한 응용하는 능력도 좋고요.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식상의 경우 그 식상성이 강하다 보면은 투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를 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를 생하기 위해서 투기를 한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수를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법망을 피해서 많은 재를 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일, 그리고 역시 교육이 됩니다. 종교성이 있어요. 여기 인수와 공통된 게 뭐 종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독 역할을 해요. 보호하는 역할도 하겠고, 그것이 어떤 질서나 이런 데 어그러지지 않게끔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유모나 보모 이러한 경우 전부 식상을 돌보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부 역시 식상성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재주도 있고, 또한 보살피는 일을 잘 합니다. 또는 요 기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뭐 요즘에 기녀란 말 씁니까? 요즘에는 대개 이제 뭐 주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이 되겠는데, 그러한 여성들은 식상성이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해요. 우선 성적 욕구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옛날에 기녀라고 기생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의 어떤 재능을 풀어내서 흥을 돋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식상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기녀나
또는 어떤 그 포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성에 용신을 쓰는 사람들, 물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이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식품, 음식점, 경제, 재정,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다 유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반 업체, 고리대금은 이 재성의 용신에 너무 집착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는 그러한 업종이 되고, 전당포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리나 또는 관리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소위 투기라든지 밀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법망을 피한 그러한 이익 추구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게 공무원들이에요. 또는 이런 군인, 법관 이런 것들이죠. 관이 용신이면 행정관, 교도관, 그런 또 뭐 일부 특수한 기관의 계약직, 법관 이런 것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주의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또 이러한 직업들이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적성 문제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격의 문제도 있고, 용신의 문제도 있고, 또 요즘은 가정적인 그 부모들의 영향에 의해서 직업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을 한마디로 짚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지요. 여하튼 이 우리가 직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용신에 따른 직업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